안녕하세요. 7팀의 럭키 스튜디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개요, 게임 구조, 개발, BM, 마케팅, 마무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에서는 저희 게임의 소개와 차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 달리냥 염원을 모아는 2D 러닝 액션 장르이며 귀여운 픽셀 감성의 RPG 성장 요소를 더한 컨셉입니다. 지의 장난으로 십이지신에 들지 못한 고양이가 십이지신이 되고픈 염원을 담아 옥황상제에게 달려가는 여정을 담은 스토리입니다. 게임의 주요 타겟층은 20에서 30대 남녀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가 레퍼런스한 게임과의 차별성은 첫 번째, 염원 시스템입니다. 게임 컨셉에 맞춘 시스템으로 염원을 기획하였고 각 십이지신의 염원에 고양이 염원을 더하여 저희 게임만의 차별성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랜덤 디버프입니다. 무한모드 콘텐츠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로 유저의 실력 외에 랜덤 요소를 결합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성으로는 12지신별 난이도 상승입니다. 실제 12간지 시간에 따라 스토리 콘텐츠의 난이도가 상승하도록 맵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게임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시스템 플로우입니다. 저희 게임의 시작은 게스트 로그인을 통해 로비로 이동하게 되며 로비 내에서는 캐릭터, 배낭, 상점 등과 같은 콘텐츠 입장의 주요 화면이기도 합니다. 저희 주요 콘텐츠인 스토리 모드는 서브, 보스 강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12지식 맵마다 1개의 서브 스테이지와 1개의 보스 스테이지로 총 2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12간지 시간마다 보스 스테이지 난이도가 상승하는 강폭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폭 시간에는 해당 12지신 컨셉에 맞춘 디버프가 부여되며 최초 스토리 모드 클리어 시 12지신 염원과 고양이 염원이 해금됩니다. 고양이 염원의 특징은 12지신 염원과는 다른 고유의 염원으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고 깨진 염원 조각이라는 강화 재료를 통해 능력을 강화하여 스토리 및 무한 모드에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 염원의 기획 의도 첫 번째로 고양이 염원 해금을 위해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통한 캐릭터 애정도가 향상되며 두 번째는 능력 강화를 통해 점수가 증가하여 육성의 재미와 승부욕이 자극되어 게임의 재미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무한 모드는 스토리 모드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죽지 않고 버티는 플레이 방식으로 12지신 염원을 최대 2개 장착하고 이동 속도가 2분마다 증가하는 페널티와 랜덤 디버프가 2개가 부여됩니다. 무한 모드의 기획 의도 첫 번째로 속도 증가라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점수 신기록에 성취감을 주고 두 번째는 12지신 염원의 버프를 통해 플레이 난이도에 완화를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랜덤 디버프라는 랜덤 요소와 유저 입맛에 맞게 12지신 염원을 장착하여 하드한 게임 플레이로 재미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무한 모드에서는 랭킹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 의도는 경쟁을 통해 점수 상승이라는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플레이 타임 증가와 순위권에 들기 위한 플레이 욕구 및 승부욕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개발 볼륨으로 미뤄왔던 콘텐츠 개발이 아닌 지금까지 개발된 게임에서 컬업을 위해 개발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컬업 방안으로는 손맛입니다. 저희는 부스터나 활공 시 오브젝트를 그냥 통과하여 손맛이 저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브젝트 파괴와 파괴 소리를 적용하여 손맛과 청각적인 재미를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컬업 방안으로는 보는 맛입니다. 기존 스토리 모드와 무한 모드의 배경 및 오브젝트가 동일하여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아 배경과 오브젝트 에셋을 변경하여 시각적인 재미 요소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점프, 활공, 파괴 이펙트의 변화를 주어 시각적으로 보는 맛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난잡해 보였던 게임 화면에서 UI 배치를 수정하여 오브젝트를 가리는 현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고양이 염원 강화 재료인 깨진 염원 조각 수급처와 스토리 및 무한 모드에서 하루 최대 20개라는 1일 획득 제한이 있어 강화의 진입장벽이 높아 현금 결제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상점, 랭킹, 출석 보상을 통해 수급처 완화와 1일 획득 제한을 일정 부분 상승시켜 진입장벽 및 결제 유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렸던 저희 게임의 플레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달간의 프로젝트 주차별 개발 일정을 작성하였고, 현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8주차 예정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일정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공유했던 문서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을 마일스톤표로 만들었습니다. 주차별로 각 직군이 어떤 업무를 끝내야 하는지, 중요한 일정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를 프로젝트 로드맵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 할 일 목록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리스트업한 피처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개발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놓친 게 있는지에 대한 최종 체크리스트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큰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처 리스트에서 큰 기능 단위의 업무를 정한 후 실무자가 세분화해 업무를 쪼개어 할 일 목록을 작성해 WBS와 간접 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각 업무의 우선순위와 담당자를 정하고 작업 시작일과 완료일을 설정해 현재 업무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방식과 순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접 차트를 통해 각 작업의 예상 일정을 가로막대 차트로 시각화하여 진척도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리소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산되지 않기 위해 리소스 관리 문서를 만들어 팀원들과 공유하여 팀원들 사이에 혼동이 생기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디스코드, 카톡, 슬랙을 사용하였고 매일 9시에 모여 줌 회의를 하며 직군별로 진행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통해 팀원 간 일정을 체크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라, 컨플루언스, 깃허브를 사용하여 직군별로 계획한 일정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FGT입니다. 개발 기간 동안 1차, 2차 FGT, 그리고 외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FGT에서는 장애물 배치에 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었고, 저희 팀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레벨 디자인 밸런싱 작업을 진행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습니다. 2차 FGT 및 외부 베타 테스트에서는 러닝 게임의 손맛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점프력, 점프 하강 속도, 활공, 이펙트, 히트박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프력 증가, 하강 속도 증가, 활공 쿨타임 감소, 파괴 이펙트 추가, 캐릭터 크기 축소와 같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저희 팀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테스팅 항목들을 작성 후 각 단계별로 나누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테스트 수행 날짜와 테스트 결과를 표기하여 진행 상황을 알기 쉽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팅 통계 및 차트 그래프를 이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용이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슈 관리는 지라를 활용하여 재현 과정, 이슈 사항, 기대 결과, 이슈가 발생된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개발팀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이슈 리포팅을 진행하였고, 이후 각 단계별 칸반 보드를 통하여 수정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빌드에 적용하여 QA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슈 사항 중 특이 사항 발생 시 해당 이슈에 코멘트를 남겨 특이 사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 및 해결입니다. 저희 팀은 2차 스프린트 리뷰를 진행하며 기존 그래픽 리소스 적용 시 아이템 구분이 어려운 점, 날아오는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점, 배경이 복잡하여 아이템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문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3차 스프린트 플래닝을 통해 해당 에셋들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인게임 아이템, 장애물, 배경 컨셉 등 에셋들을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BM 발표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분석을 했었는데요. 수많은 게임이 쏟아지는 요즘 게임 시장에서 오래오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임은 무엇일까 분석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마켓 MAU 순위 100위권 안을, 매출 순위권도 상위권을 향해 달리는 러닝 액션 게임들, 그리고 같은 기간 마켓 MAU 순위 100위 내에 인간들에게 이유불문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형태의 고양이들, 그렇게 달리냥 염원을 모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현황을 조사한 뒤에 모티브 게임인 쿠키런을 시작으로 고양이가 주인공인 게임과 유사 게임인 토킹통 골드런에 이어 최근 출시되어 매출 상위권을 맴도는 게임까지 타 게임들의 BM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용자 유지와 과금 유도 전략의 중요성을 고찰했습니다. KPI는 수익 관련 KPI와 사용자 관련 KPI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을 유지하되 수치는 현실적으로 더 상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꾸준한 모객 노력을 통한 지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 시드 그룹을 높게 잡아 수익 관련 KPI는 MPUR 9% 달성을 목표로 하고 달리냥 염원을 모아의 게임성과 이후 소개해드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리텐션 유지를 위한 사용자 관련 KPI를 화면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의 재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리냥 염원을 모아의 재화는 하드 커런시인 통조림과 소프트 커런시인 초밥이 있습니다. 통조림과 초밥, 즉 재화의 흐름을 나타낸 화면인데요.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 출석 보상 등으로 통조림과 초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으로 초밥과 스킨을 구매할 수도 있고, 초밥은 게임의 메인 재화로 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염원을 강화하는 용도 등으로 폭넓게 쓰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염원을 장착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통해 재화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서 시장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과금 모델과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라이브 서비스의 결합이 성공적인 매출 창출과 긴 수명 주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리냥 염원을 모아 플레이 목표에 맞게 유저들이 원하는 가치를 판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PU 전원용, AR PPU 재고용, 리텐션 유지용 등의 성격을 가진 BM을 설계했습니다. 사용자 관련 KPI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한 출석 보상입니다. 런칭 후 첫 7일 동안 목표 리텐션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공개되는 리딤 코드를 입력해서 보상을 받아가는 출석 이벤트와 그 이후 D+30까지 고려해 30일 출석 보상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스킨과 배경 등을 구성한 보상을 미리 공개해서 유저들의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이 출석 보상을 통해 리텐션과 DAU 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재화들인 초밥과 통조림이 저희 게임의 대표 화폐입니다. 재화의 가치는 모티브 게임과 유사 게임 BM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일 초밥은 통조림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통조림의 가치는 한 개당 2.75원이 정가입니다. 통조림은 최초 1회 결제 시에 바이원 겟원 프로모션을 적용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밥의 가치는 개당 0.0275원입니다. 초밥 패키지에 매일 500개를 무료로 주는 상품을 구성해서 유저를 상점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유료 상품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리텐션 유지를 의도했습니다. 기본부터 영웅까지 등급이 나뉘는 스킨은 단일 상품과 영웅 등급 스킨의 한정 인게임 배경이 세트인 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웅 스킨의 경우 의도적으로 원가와 할인된 가격을 함께 노출하여 유저에게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임을 느낄 수 있게 의도했습니다. 저희 상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양 게이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양양 게이지는 상점 내 유료 상품을 구매하는 횟수에 따라 게이지가 채워지고 정해진 횟수마다 특별한 보상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양양 게이지를 통해 안정적인 ARPPU의 상승을 이루고자 합니다. 설계한 패키지는 꾸러미 2개와 매일 살 수 있는 패키지 1개로 총 3개입니다. 초반에 게임을 하면서 부족함과 어려움 없이 게임을 진행하게끔 하는 아이템들로 구성된 초심량의 배낭 꾸러미는 95%의 어마어마한 할인율을 자랑하는 강력한 PU 전환 상품입니다. 과금은 한 번이 어렵고 두 번부터 매우 쉽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라 과금의 문턱을 넘는 그 첫 시작이 되길 바라며 설계한 상품입니다.
귀종량의 배낭꾸러미는 게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유저가 플레이의 불편함을 줄이고 강화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가치로 구성된 69%의 효율을 가진 패키지로 월 8회까지 구매 가능하게 하여 ARPPU 제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무럭무럭 패키지는 1,000원도 안 되는 부담 없는 가격에 매일 플레이에 필요한 기본 재화들로 구성하여 1회 구매 제한을 둔 PUR 재고 상품입니다. 이어서 마케팅입니다. 저희 마케팅 관점의 KPI는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팀원당 각 최소 10명씩 모객, 그리고 영업할 때 주변에도 소개 부탁해와 같은 멘트를 덧붙여 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운로드 수 210회 달성. 두 번째, 게임톤 7기 투표수 1위. 큰 꿈을 이루고자 마케팅 방향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우선 저희들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가까운 매체인데요.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월 사용자 평균 1,303만 명으로 이는 페이스북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니다. 또 SNS 앱 중 지난 30일 다운로드 수가 경쟁자 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시각적인 콘텐츠의 반응이 좋은 20, 30대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어 활용 매체로 선정했으며 짧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9.9%가 네이버 블로그를 교차 사용하고 신규 고객의 약 72%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유입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네이버 블로그를 인스타그램과 함께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게임을 주제로 한 블로그를 방문한 사용자가 게시글 1개를 읽는데 사용한 평균 시간이 타 주제별보다 높은 것을 발견했고 이를 활용해 저희 게임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나갈 수 있는 개발 일지를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외에도 유튜브를 활용하여 채널을 개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쇼츠를 노출하는 방식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수립한 전략을 활용하고자 인스타그램엔 인스타툰, 카드뉴스와 같은 짧고 임팩트 있는 게시글과 유저들에게 기억되기 쉽게 브랜딩하여 팀 로고를 제작해 게시하고 게임의 배경설화를 만화로 그려 잠재 고객과 라포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마케팅을 시작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팔로워는 611% 증가했고 올린 게시글들이 모두 타겟층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매주 개발 일지를 작성해서 올리고 이 개발 일지를 신작 게임 평가단, 유니티 허브 등 네이버 카페에도 함께 꾸준히 업로드 해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블로그는 순수 방문자 수가 증가했고 평균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결과로 보아 체류 시간이 긴 특징을 이용해 개발 일지를 작성해 노출한 방식들이 적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에 대한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인증 프로모션과 무한 모드에서 오래 살아남아 인증하기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해 마케팅 KPI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7팀의 소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2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출시까지 한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점들이 앞으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팀 달리냥 염원을 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